자, 우선은 함수의 극한의 함수야. 그럼 함수의 개념을 우리는 고등 상할 다 배웠으니까 네. 그걸 가지고서 1차 함수 수업도 다시 설명을 해줄게. 자, 우선은 함수는 두 변수가 등장해. x, y. 그치? 네. 일반적인 이제 x를 우리는 이제 고등과정 했으니까 정의역이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y를 이제 공역이라고 해. 그럼 정의역이라는 용어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공역이라는 것도. 그럼 여기 있는 원소들이 공역 있는 원소에 대응되는 거예요. 짝에 대응되는 분이 공역이고. 네. 역은 집합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집합을 공부한 거고. 됐나? 네. 그럼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만들어야 돼. 뭐였냐면 모든 원소. 그치? 각각 하나씩 대응돼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뭐 A, B, C, D 이렇게 있으면 1에도 대응이 돼야 되고, 그치? 네. 근데 좀 자세하게 해주긴 그래. 왜냐면 이건 알고 있어야 돼. 네. 개념을 요약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원소가 하나씩 대응돼야 돼. 그건 여기 함수야. 네. 결론적으로 x 값이 결정되면 y는 무조건 결정된다는 얘기야. 안 나오면 이상한 거야. x가 딱 결정했는데 y가 안 나와? 그럼 함수가 아닌 거야. 이해가지? 네. 가장 간단한 함수가 이제 이런 형태. 어떤 형태냐면 우리는 1차 함수 형태가 m을 쓰지 고등학교에서는 mx 플러스 n이야. 그러면 살짝 정리하고 넘어갈게. 이 m은 뭐라고 했지? x의 개수? 기울기? 그래. 기울기 바로 말하지. 기울기 물으면 안 돼.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네. 그 다음에 그럼 기울기의 정의는 그림만 봐도 기울기를 읽어내야 되거든. 원래 이렇게 있으면 이거 마이너스 이거 3이야. 그럼 이 기울기 얼마야? 그럼 바로 읽어내야 되는 거다. 그럼 기울기의 정의는 x의 증가량분의 그냥 y의 증가량이라면 고등학교는 그렇게 하면 돼. 네. 왜냐면 증가 감소의 개념이 마이너스 증가도 있어서 그래. 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y의 증가량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고등학생이니까. 네. x의 증가량분은 y의 증가량. 그럼 만약에 x가 요점 두 점을 보면 좌표가 있으니까 네. 얼마 커졌어? 2 커지고. 그래 2 증가한 거야. 그치? 네. 근데 만약에 올라가야지 3 증가한 거야. 네. 그럼 기울기 2분의 3인 거지. 2칸 갈 때는 3칸 가는 거고, 만약에 4칸 가면 얘는 6칸 올라가야 돼. 네. 그 비의 개념이라고. 그치?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이게 기울기구나. 그래서 직선 1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울기야. 기울기를 알고, 네. 그 다음 이제 하나가 더 필요한 게, 두 번째가 이제 지나는 점이 하나 필요하지. 그 두 개 정보를 알면 우리는 직선을 특정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지? 네. 아니 기울기가 이렇게 생기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니까 네. 특정할 수 있다. 또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가 되는 거 역시 특정할 수 있는 거지. 두 점을 알면 기울기를 아는 거니까 결국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알아야 우리가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네. 자, 그러면 y는 뭐 2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하나 예를 들어서 네. 접근해보자. 그럼 기울기가 2인 거예요. 2면 정말 2의 느낌이 딱 와야 돼. 여기 이제 모눈이 있는데 한 칸 갈 때 두 칸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느껴져야 돼. 그래서 이 정도의 기울기가 벌써 상상이 돼야 돼. 그래야 아는 거야. 이해가지? 네. 그 다음에 용어들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할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직선이 이제 x축과 y축이 이렇게 끊고 지나갈 텐데, x축을 끄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x축을 절단했다. x절편. 아. 그치? 네. y축을 끊었다. Y축. y절편. 그러면 x축을 끄는 점은, 그치? 다른 말로 x축과의 교점이기도 하고, x절편이 만약에 이게 3이야. 그러면 x절편 3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절편이 얼마냐 그러면 3이라고 하면 되고, 좌표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x는 3이고 y는 0이 좌표 순서성으로 말해야 돼. 이게 반드시 좌표야. 이런 용어들을 모르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럼 y절편 여기가 마이너스 4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얘는 y절편 마이너스 4고 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4라고 되겠지.
자, 그러면 우선은 그러면 x절편 어떻게 구하냐까지 알아야 돼. 어떻게 구해? x절편은 다 y가 0이야.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 y가 0일 때 그냥 있으면 안 돼. 네. x가. 그냥 문자가 정말 많지 고등학교는. 네. 가운데 y에 0 넣고 뭘 구할지 모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y절편을 구해라 그러면 x가 0일 때 이제 y값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하는 거지. 네. 그래서 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요 그래프는 x 0을 딱 넣어. 그때 y값을 딱 구해봐. 0으로 이게 사라지면서 y값이 n 이렇게 된다고. 네. 그래서 얘가 그냥 y절편이 되는 거야. 기계적으로 외웠지만 실제적으로는 x에 0을 대입해서 나온 y값이란 걸 잊으면 안 돼. 네. 그럼 함수의 개념을 다시 함수는 x가 결정되면 y가 반드시 나오는 거야. x를 알면 y를 아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 독립변수고 종속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용어 몰라야 되고. 네. 그럼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뭐도 알아야 되냐면 자 이제 y라는 표현보다는 또 이것도 많이 쓰지. y랑 fx. y가 x에 대한 함수다라는 표현인데 어쨌든 얘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에서 x가 1일 때 y가 얼마요? x일 때 y가 1은 3. 3이잖아 이렇게. 근데 이걸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는 x가 1일 때 y가 3이야 라고도 쓰지만 이 표현보다는 자 x에 1을 넣었을 때 함수값 y가 얼마야? 그 얘기야. 이게 f1이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안 돼. x 값이 딱 결정됐을 때 함수값 y 값이 얼마야? 그 얘기야. 그러면 3이요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까지 왔어? 네. 그러면 이 표현은 또 뭐랑도 같냐면 이거랑도 같은 거야.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쓰게 돼. 네. 다 알아야 되는 표현. 이런 표현들 되게 중요한 표현들이야. 자, 그래서 자 함수는 x에 결정되면 y가 이제 하나씩 결정되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함수의 종류를 한번 해보자. 함수의 종류는 뭐가 있었나? 기억이 나 혹시? 1차 함수, 2차 함수. 그건 이제 차수로 구별하는 거고 네. 1대1 함수가 있어. 1대1. 아, 기억나지? 네. 경우의 수. 너는 이제 어차피 확률도 했잖아, 그치? 그러면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를 풀었을 거라. 네. 1대1 함수는 자 하나에 하나가 대응되는 거지 서로 다른 거를. 네. 1대1이야, 하나에 다른 하나.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게 중요하지. x랑 x가 다른 친구야. 그래서 첨자를 네. 둘이 다른 x면, 그치? x1이 선택한 함수값, x1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랑 x2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이 같지 않아야 돼. 네. 이게 반드시, 그치? 역과정 다 성립할 때 우리 이걸 1대1 함수라고 하고, 네. 구했던 기억 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집합 그려가지고 x, y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1, 2, 3, 4 시간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야. A, 네. B, C, D. 자, 1이 A를 선택했으면 2는 A를 선택하면 안 되지? 뭐 이런 네. 식으로. 뭐 얘는 이렇게 되고. 어쨌든 이런 걸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한다. 요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좀 더 심화된 내용이 1대1 대응이야. 뭐라고? 1대 대응. 1대1 대응은 첫 번째. 1대1 대응은 되게 까다로워. 근데 얘는 되게 중요하냐면, 우리 이제 뒤에 역함수라는 것도 연결돼. 네. 역함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어쨌든 1대1 대응은 첫 번째 1대1 함수일 것. 뭐라고? 1대1 함수. 그럼 1대1 함수여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치역이랑 공역이 같아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2까지 이렇게 있다 해봐. 이렇게 되면 얘는 치역은 뭐냐 그러면 치역은 함수 값들을 모아놓은 거거든. 함수 화살을 네. 맞은 애들. 그러면 네. 얘네들이 이제 함수 값들이니까 모아놓으면 이게 치역입니다. 네. 치역은 A, B, C, D가 이렇게 되겠네. 근데 공역은 A, B, C, D이지? 네. 그거 다르잖아. 이거는 1대1 대응은 안 되겠지. 네. 왜냐면 역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게 원래 함수라고 하면 어떻게 돼? 이게 정역이 되고 얘가 공역이 되는 거꾸로 가는 함수를 우리 역함수 인버스라고 하지? 네. 그럼 얘는 이제 함수값이 없잖아. 함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치역과 공역이 뭐해야 돼? 같아야 돼. 근데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깊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야. 그때 당시엔 깊이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수투를 하는 입장에서 함수를 볼 때는 기본 개념까지만 딱 알면 되고 그게 적용되는 거를 잘 연습하면 돼. 네. 근데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럼 우선 1대1 정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항등함수라고 있어. 항등함수. 항등함수 뭐야? 뭐 이게 문제야. 이렇게 외워야 돼. 항등함수는 x를 집어넣으면 반드시 똑같은 애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치? 네. 뭐 i라고 썼었지? identity function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항등함수 이거밖에 없어. y는 x는 일직선. 이렇게 우리 x축 y축에 45도를 이렇게 가는 제일 처음 배웠던 직선. 그치? 이거 항등함수야.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2 나오고 마이너스 뭐 3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드시 어때? x 값이 y 값이 같지?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라고 있다. 네. 기억나지? 네. 상수함수는 정역의 모든 값들이 하나에 대응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로 다 모든 값이 다 하나로 대응되는 거지. 네. 그치? 그래서 항등함수는 일반적으로 fx는 x를 다 집어넣어도 특정한 값으로 무조건 되는 거. 네. 그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걔도 알아야지. 걔는 어떻게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y는 3이라는 직선. 네. 그러면 다 이렇게 생긴 거잖아. 다 3, y가 3. 0이어도 3, 1이어도 3, 그치? 2여도 3 이렇게 다 y 값이 3인 직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빠르게 해줬는데 어쨌든 1대1 함수, 그 다음에 항등함수, 상수함수, 1대1 대응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네. 자 그럼 이제 1차 함수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고 네. 결과적으로 얘는 y절편이 됐었지.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우리는 기울기였지. x에 대한 1차식이겠고 그럼 요거까지 알아야 돼.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이 x1, y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거 공식으로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데 네. 기울기 m이면 mx로 시작해.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n을 구해야 돼. n을 네. 모르거든. 근데 얘가 요 점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지. 네. 고생은 하나. 그래서 x1 여기다 y1을 대입해서 나는 n을 지금 모르니까 n을 구해보자. 대입하면 첨자만 바꾸면 되니까 뭐 바꿔볼게. 그대로 재활용. 됐지? 네. 그럼 n은 이거 이항하면 되잖아. y1 마이너스 mx. 요 n 값을 원래 y는 mx 플러스 n에다가 n이 뭔지 네. 알았으니까 이거 갖다가 집어넣어. 이렇게. 됐나? 네. 그럼 m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그치? 그리고 외워야 돼, 이거 역시. 우리 이제 저기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이제 저기 함수의 극한에서 미분계수 배우고 접선 활용할 때 접선의 방정식 직선을 결국 풀게 돼. 그럼 내가 기울기를 문제에서 구하게 된다고. 미분을 통해서. 그럼 지나는 점을 줄 거라고. 그럼 y는 m에 x-x 좌표 플러스 y 좌표 해서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돼. 됐나? 네. 그래서 이게 잘 안 가면 그냥 자꾸 연습하는 거 숫자 가지고 2분의 1 써보고 지난 점을 1,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y는 기울기 2분의 1 x. 2분의 1에 스톱하고 x 마이너스 네. x 좌표 플러스 y 좌표 맞아. 이렇게 정리해서 써줘야 된다. 근데 저기 가서 봐봐. 다 문자로 나와. 다 문자로 나와. 네. 알겠지? 뭐 한 거지? 전개하는 거지?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빠르게 구할 수 있어야 돼. 네. 그러면서는 이제 직선에 대한 건 잠깐 정리했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보자. 2차 함수도 은근 많이 나와. 왜냐면 이제 우린 3차 함수, 4차 함수를 그리려고 하는 거야. 네. 근데 2차 함수를 가지고 그려. 알겠지? 2차 함수는 또 1차 함수를 가지고 또 그릴 거고. 네. 우선 2차 함수는 얘가 우선
기본형이지. 기억날 네. 거야. y는 ax제곱. 가장 간단한 형태고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 거다는 기억날 거야. a가 0보다 작으면 모양이 위로 볼라. 그치? 네.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이 크면 이 폭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 그려봤었잖아. 뭐 x제곱이 이렇게 생겼으면 2x제곱은 좀 더 폭이 좁고 네. 2분의 1 x제곱은 좀 더 폭이 넓고 그치? 그래서 이 폭을 결정하는 거나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잠수 역시 꼭지점이 제일 중요한 꼭지점. 네. 꼭지점 처음에 원점 이동이 안 됐으니까 축. 자, 축은 대칭축을 말하는데 역시 대칭성은 정말 중요해. 삼각함수 할 때 느꼈을 거야. 이 축을 알아야지. 그치? 여기서 값을 구할 때 여기서 3분의 파이면 뭐 3분의 파 이렇게 다 했었잖아. 네. 그 축의 의미, 이 잠수축. 대칭축을 기준으로 수직이 됐다는 얘기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는 걸 얼마든지 찾아내서 이 길이 같다는 걸 다 읽어내야 돼. 네. 축은 x 값이랑 같지? 꼭지점에. 그래서 x는 0이라는 직선이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이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 이 친구를 우리가 이항해서 y는 해서 이제 조금 전같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ax 그치? 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y는 b로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m이고 이게 n처럼 기울기고 y절편이지. 그럼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1참수 형태로 바꿔서도 필요에 따라서 써야겠지. 그치? 네. 그리고 잊어먹기 전에 얼른 해야지. 직선이 수직인 조건 기억해야 돼. 기억나? 이 직선에 이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아까 y는 mx 플러스 n이야. 그럼 요 직선은 다른 건 몰라도 뒤에 건 상관없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야지. 수직일 때는 어떻게 배웠어? 응? 이 직선의 기울기가 m 이 직선의 기울기는 m'이라고 하면 네. 수직일 때는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반드시 외워야지. 근데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치? 네. 다시 정리해야 돼. 걔는 그 공식집에 있고 선생님이 빠르게 정리하는 거고. 선생님 오늘 지우 안 왔죠? 전지우. 그래서 m'은 양변을 m으로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 했어요. 네. 자, 우리는 얘 새로운 애를 알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는 건 m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새로운 네. m'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m의 우선 역수. 네. 역수. 그리고 부호는 반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줄여서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네. 부호 반대면서 역수다 이렇게. 수직 조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치? 2차 함수 다시 복귀할게. 2차 함수에서 꼭지점 이렇게 될 거고. 선생님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자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게 x축 y축이야. 뭐 아까 상수함수는 자 이게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이 직선의 이름이 뭐야? y는 마이너스. 그래 y가 모두 마이너스 4야. x가 모두 마이너스 4를 찍은 거야. 그치? 상수함수 느낌 와야 된다. 이게 상수함수야. y는 마이너스 4인 거고. 그치? 그럼 축은 이렇게 y축의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 x는 0이야 이게. 그래서 y축을 우리가 y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x는 0인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y축. 네. 그럼 x축은 뭐라고 할 수 있어? y는요? y는 0인 직선의 방정식이기도 하고 얘는 상수함수지. 함수에는 네. 상수함수고 얘는 함수가 될 수 없지. 네. 그래서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석하잖아. 이런 내용들 우선 알아야 되겠고. 됐나? 네.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이동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동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래프 점 이동. 그치? 그래프 또는 점의 이동인데, 그래프의 이동. 점의 이동이랑 그래프 이동은 평행 이동일 때 차이가 있어서 평행 이동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치? 네. 그러면 얘를 x축으로 p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Q만큼 우리 평행 이동을 해보자. 그럼 그 시기에 어떻게 된다 그러지? Y는 A에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돼? X 대신 X 마이너스 P. 그렇지, X 마이너스 P 이렇게. X 마이너스 P인데 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 Y 대신도 동일해. Y 마이너스 Q야. 그래서 Y 대신 Y 마이너스 Q인데 좌변에 있는 거 이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제 평행 이동의 개념. 그래서 그래프는 다 우선은 기본형을 알고 좀 이따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 할 텐데 기본형 알고 그 다음에 이동의 개념을 네가 잘 접근하면 돼. 이동. 네. 그치? 그래서 자 평행 이동에서는 그래프 이동에서는 X축으로 이동하고 Y축으로 평행 이동할 때는 X 대신 그치? X 마이너스 부호 바꾼 거지. 그러니까 네. 그 값에 그 부분들 잘 잡아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대칭 이동이 있는데 이제 대칭 이동은 점을 가지고 한번 설정하면 금방 다시 떠오를 거야. 점이랑 그래프가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점의 좌표를 숫자로 해보면 좀 떨어뜨려. 3,1라고 보자. 됐나? 네.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찍히겠네, 그치? 네. 그래서 뭐의 부호가 바뀌어? 위에서 아래로? X의 부. X는 그대로 아, Y의 부. 그래, Y. Y는 X축 위, 수면이라고 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물속으로 네. 들어가는 느낌. 이렇게. 그치? 네. 그 다음 Y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가 바뀐다? X의 부. 그래서 이게 혹시 안 떠오르면 얼른 그리면 돼. 근데 이제 이거는 정리해줘야 돼. 대칭 이동할 때는 X축이면 Y부 반대, Y축이면 X부 반대. 네. 원점은 둘 다 바뀌겠지 이렇게. 그치? 네. 이건 어렵지 않고 이걸 이미지를 자꾸 그려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일 과정을 했으니까 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Y는 X. 그치? 네. 그럼 어차피 이렇게 맺혀질 건데 이렇게 수직이면서 요 길이가 같은 반대편에 이동된 점이 있을 텐데 그 점의 좌표는 가만히 보면 그림에서 느낄 수 있지만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 합동인데 직각삼각형 그치? 3, 2면 얘도 3, 2야. 근데 x가 2고 y가 3이겠지. 거꾸로 말하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했잖아. x와 y의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x랑 y를 바꾼다 그랬지. 네. 그치? x랑 y를 바꾸는 거야. x랑 y를 바꿔버린 거야. 바꿔치기 항상 교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얘가 뭐랑 연결돼? 역함수의 성질이랑 연결되지. 그치? 네. 그래서 역함수는 y는 그래프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 문제 풀어. 그 다음에 이제 적분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개념을 다 쓰여서 문제가 만들어지거든. 함수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 자, 그럼 2차 함수 했고, 근데 2차 함수를 우리가 이걸 전개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친구 이거야. y는 ax의 제곱 bx 플러스 c. 그치? 그럼 얘를 구할 때 우리가 x절편을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Y가 0일 때 X가? 그래. y 0을 넣어. 0을 넣은 거를 오른쪽에 써 이렇게 썼어. 그래서 x값을 구하자. 네. x를 구하려고 딱 봤는데 얘는 나는 2차 함수를 바라봤는데 네. x절편을 구하면 바로 2차 방정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 개념이 여기 플러스 된다. 그럼 반드시 뭐 알아야 되냐면 판별식 알아야 되고 네. 그렇지?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 반드시 알아야 돼. 또 나와. 또 판별식은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거고 2차 함수 입장에서는 x축이랑 그치? 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여기보다 크다. 접하는 경우가 그치? d가 0인 거고 네. 뭐야? 중근을 갖는 거기도 하고 그래프 입장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이거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접한다라고 써. 접한다는 표현을 쓴다. 그리고 네. 접한다.
그래서 접선을 구해야 돼. 접선의 관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네. 접선. 미분은 이거 접선 구하는 거예요. 이거 접한다.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거, 그치? 판별식 0보다 작다. 네. 근이 없는 거, 그치? 허근의 입장입니다. 이 되게 중요하다고 판별식이. 그 다음에 근과 근의 관계는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치? 두 근의 합은 뭐랑 같다?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런 게 다 연결이 된다고. 사인 코사인을 바꾼 거 다 해봤잖아. 로그로 바꾼 거 다 했지? 지수라는 거 다 했지? 네. 계속 등장해. 자, 그럼 우리는 또 어떤 함수를 배웠냐면, 고등학교 이제 유리함수.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반비례 그래프인데, y는 x분의 k가 기본형이야. 얘는 어떻게 생기냐 그러면, 그리면 점 찍으면 돼. 자, 뭐 y는 x분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그래서 점 찍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 모양 그려지는 거 알 수 있지. 네. 그치? 알 수 있을 거고. 그럼 얘는 요 원점이 대칭이야, 이렇게. 점대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용어를 썼지? 점점. 얘가 가까이 가지만, 1억이 돼도 0은 아니거든. 그치? 가까이 가지면 닿지 않는다고 배웠지? 네. 얘를 뭐라고 불렀어? 점점점 정근선. 가까워지는 선, 점근선. 그래서 y는 x분의 k의 그래프는 k가 0보다 크면 1, 3,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k가 0보다 작으면 2, 4, 4분면에 그려지는 거고. 그치? 네. 그 다음에 0,0 대칭이고, 점근선이 x축, y축이다 보니까 x축은 y가 0인 직선이고 y축은 x가 0인 직선이야. 그래서 점근이 이렇게 되지. 네. 다 기억나야 돼. 다 기억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이동한 게 만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x축으로 p만큼 줄여서 쓸게. y축으로 k만큼 평이 이동하면 x 대신 x-p잖아.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y 대신 y-q인데 이항에서 이렇게 되겠지. 네. 이 형태를 보면, 그래서 기본형 아까 얘기했던 기본형을 정확히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의 개념 또는 대칭 이동의 개념으로 내 그래프를 그리거나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돼야 돼. 알겠지? 네. 그러면 요거 0 되는 거. 요거 0 되는 거. 아니면 이제 요 모양을 한 제일 어려운 형태가 이제 이게 일반형이라고 얘기해.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a지. 이렇게. 근데 이거 나누어서 했던 거 기억날 거야. 그치? 아니면 정근선이 요거 0 되는 거, 요거 0 되는 거 x 값이겠지? 네.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분의 b. 또 x의 개수분의 b. 이게 y는 a분의 c. 이렇게. 네. 이걸 외워도 외울 수 있으면 외우는 거고. 근데 이거 못 갖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다 뭐 해야 돼? 이거 나눠서 요 형태로 바꾸자. 그치? 네. 이제 대칭 이동의 개념이 떠 있으면, 평행 이동의 개념이 있으면 내가 유추해낼 수 있는 거야. 시간이 지나. 근데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문이과 이제 공통으로 바뀌어 가지만, 어쨌든 문과에서는 이건 특수함수야. 지수나 자 요런 함수들은 우리 자주 만나는 것보다는 3차, 4차 다항함수를 만나. 유리함수보다는. 나중에 보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리함수 배웠지. 그래서 기본형은 이렇게 생겼다. y는 루트 ax. 그럼 우선은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이게 거듭 제곱근을 배웠지만 이 2자 생략한 거고. 그치? 네. 이 루트 안에 있는 동그라미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실수지. 네.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허수가 되지. i가 되지. 그치? 네. 우리가 다루는 건 실수의 그래프니까 반드시 이게 성립해야지. 그리고 얘는 이제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면, 정의역이 어떻게 돼? 이거보다 큰 쪽에서만 만들어지는 거야. 이제 정의역의 개념을 알아야 돼. 선생님 이제 조금 전에 분수함수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그럼 얘는 정의역이 분모가 0일 수는 없는 거 알지? 네. 그래서
아까 정의역 중에 2는 빼놓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또 역시 우리는 실수를 가지고만 생각하거든, 그래프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의역은 이렇게 되는 거야. 정의역이 뭔지 알아야 돼. 이제 떠오르지 않으면 그 부분을 자세히 가거나 물어봐야 돼, 개별적으로. 네. 근데 이제 우선은 y는 가장 간단한 게 x 아니야, 그치? 1x. 그럼 그리면 x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되지. 네. 그럼 얘는 출발점으로 알고 있지. 이거 0 되는 거, 그치? 여기서 출발하고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지. 됐어? 네. 그럼 이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뭐 두고 하냐면 y는 이 친구. 근데 얘는 이 마이너스 원래 얘일 거야. 근데 항상 y하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된다. 됐어? 네. 그러면 y에 마이너스를 붙는 경우는 우리 대칭 이동에서 x축 대칭일 때는 y의 부호가 바뀐다 그랬어. 네. 요 그래프는 이렇게 되잖아. 떠올라? 네. 이런 걸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거야, 틈틈이. 그러니까 지난 과정의 공부를 조금은 해야 돼. 내가 공부를 100% 한다 그러면 지금 나가는 부분에 한 8, 90%를 쓰고 옛날 과정을 잡고 용어가 나올 때마다 그 공식도 그래서 선생님이 사라고 한 거. 그래서 다시 보라고. 됐지? 네. 그 다음에 x의 부호를 바꾸면 y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가 그치? 이렇게 되겠지. 둘 다 네. 바꾼 거. 요런 거. 물론 평행이동의 개념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잖아. 그치? 네. 그럼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x축 2만큼 y축 3만큼 하니까 뭐 2,3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실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쉽게 그려내려면 결국 기본형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고 그래프의 이동의 개념도 잘 정의해야 돼. 그치? 네. 그리고 이제는 1차함수와 2차함수는 정말 도사가 돼야 돼. 1차함수나 2차함수는 확실히 돼요. 우리 이제 이걸 이용해서 3차, 4차까지 갈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수투는 다항함수, 3차, 4차 함수를 다룬다. 네. 지수, 로그 뭐 그런 걸 다루는 거 아니고 그거는 이제 미적분, 이과 학생들이 배우는 거고 외울 게 많아 보기는. 이렇게 우선은 빠르게 정리해봤어.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는 좀 기억을 해야 돼.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이런 형태. 우리 y는 fx라고 쓰지. 좀처럼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여기다 이렇게 절대값을 붙인 거를 좀 그릴 줄 알면 좋아. 근데 이거 좀 필요한데 우선은 외우기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보자. 네. y는 우선 2x제곱 1이면 좀 너무 적으니까 2로 할게. 근데 폭이 좀 좁은 꼭지점이 원점인 이제 포물선 이 형태잖아. 그치? 얘를 우리가 이제 x축으로 이동, y축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썼다 그래봤잖아. 그럼 얘는 꼭지점이 어디야?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럼 꼭지점이 이제 x가 3이고 대충 여기 마이너스 4에서 요점이 되고 모양 뭐 이렇게 되겠지. 금방 그리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꼭지점 그래도 정말 중요한 거야. 기본형을 알고 이동의 개념을 잘 적용하면 빠르게 내가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다. 네. 물론 x절편, y절편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제 y가 0일 때 또는 x가 0일 때 값을 해서 정확히 그려야 돼. 어떨 땐 넓이를 구해야 돼. 우리 면적 이렇게 교점 구해서 이 넓이를 구하면 적분해야 돼. 이제 이런 걸 하는 거거든. 네. 그럼 결국 이 함수를 정확하게 못 그리면 못 풀어. 근데 요 개념을 가지고 요 문제를 풀 수, 요 친구를 좀 연습할 수 있어. 그럼 가장 간단한 형태가 이제 y는 x에다가 이게 절대값을 씌운 거야. 그럼 절대값이 있으면 무조건 절대값은 뭐 x가 여기서 이게 0 되는 게 0이지. 네. 그럼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 되거든. 그럼 이제 이런 일을 많이 할 거야. 그래프를 두 가지를 그려야 돼. x가 0보다 클 때는 얘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되거든. 0보다 작아?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 이제 했잖아. 이렇게. 그럼 두 가지를 그리는 거야, 이 절대값은. 그럼 x 값이 0인 게 여기 y축 기준이잖아. 요쪽 땅, 요쪽 땅. 요쪽 땅은 이렇게 그려진다, 그냥 y는 x. 0보다 작은 땅은
이쪽 당이잖아, 그치? 근데 네. 얘는 마이너스 x 그래프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V자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 됐어?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이 평행이동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린 이런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다. y는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이거. 그러면 이건 평행이동의 개념으로 뭐야? 얘를 딱 기억하고 있어야지, 기본 패턴처럼. 네. 그러면 얘는 x축으로 3만큼 갔네? 그럼 이제 3이 이쯤이라고 하면, 그치? 이렇게 그리면 그려지겠지. 자, 됐어? 네. 플러스 2에서 이만큼 올라가면 되죠. 꼭지점. 꼭지점의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네. 이렇게.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거야. 2배 한 거야, 2배. 그치? 기울기가 2가 되겠지. 그래서 좀 더 날씨,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겠지. 이렇게. 네. 그치? 어쨌든, 여기에 평행이동의 개념을 갖고 가면 되겠네. 자, 그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그래프는 도대체 어떻게 그리냐, 이거지. 2차 함수를 그릴 텐데, 이 친구.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야. 자, 얘는 선생님 꼭지점으로 구하는 거 또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꼭지점 구하는 거 한번 해보자. 미분을 배우면 꼭지점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우선 요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묶어. 그럼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때도 해. 이렇게. 그치? 요렇게 해서 이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요렇게 했던 거 기억날 거야. 그치? 몰라. 자, 그래서 요 2차 함수 일반형의 꼭지점의 x좌표, 꼭이 x라고 밝혔어. 그거는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랑 똑같잖아. 우리 근각에서 한 게 알파 플러스 베타. 거기다 2배 한 거, 2분의 1배 한 거야. 마이너스 2의 2분의 b 이렇게. 이거죠? 네. 외워야 돼. 그래서 이걸 꼭지점으로 잡으면 어떻게 잡냐면 어떻게 돼? 한번 연습해 볼까? x는 마이너스 2, a는 1이네. b는 마이너스 5네. 그치? 네. 꼭지점 얼마야? 2분의 5? 네. 이렇게. 이거는 2분의 5야. 그럼 얘를 한번 그리러 가보자. 자, 모양을 일자는 건 요거 있지, 아까 A값. 네. 그래서 아래로 볼록까지 1이고. 그럼 꼭지점이 2분의 5고, 그러면 이제 꼭지점에 잡혀는 x가 2분의 5인 건 알았고, 이제 y 값을 구하러 가면 되는데, 이거 집어넣으면 나와. x 값을 알면 우리는 y 값, 함수는 x가 정해진 y가 딱 결정된다 했잖아. 그럼 2분의 5를 딱 넣으면 되지. 네. 그럼 4분의 25. 얘는 마이너스 2분의 25. 그리고 얘랑 얘 관계는 항상 2배 된다 그래서 보관돼. 어쨌든 4로 통분하면 50이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25. 얘가 마이너스 4분의 50이니까 더하면 요거. 그 다음에 얘는 4, 6에 24. 네. 4분의 24. 그럼 뭐야?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좀 분수 부담스럽겠지만 2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1 좀 작고 2분의 5 좀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시겠지. 네. 자, 근데 걔를 자, 어떻게 그릴 수도 있냐면, 자, x절편의 입장에서 보자. x절편. x절편의 입장에서 보면 y가 0일 때 x 값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네. 0 넣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이건 인수분해 되는 걸 했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곱하면 6 더하면 마이너스 5. 그래서 근이 2랑 3이야. 그러니까 2가 이쯤 있고 3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릴 거야. 그치? 여기가 얼마다? 2, 여기는 3. 분명히 여기 축은, 그래서 이 대칭성이 되게 중요해. 대칭성 한번 해주고 싶은 거야. x좌표 요 평행한 값을 알면 그 가운데가 축이니까 얘랑 얘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중점이야. 그치? 2분의 5 나왔나? 네. 나오잖아. 이렇게. 이런 게 다 돼야 돼. 막 물려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필요한 걸 써야 돼. 그러려면
유기적인 관계를 자꾸 알아나가야 된다. 따로따로 해봤자 보면 결국은 큰 그림을 못 보거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 그래서 절편 입장에서 그렸는데, 근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 그래프는 역시 요 f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누는 거야. 0보다 크면 요 값이, 근데 결국 이게 y 값인데, 0보다 크면 그대로 나오잖아. 네. 0보다 크면 그대로 나오는데, 0보다 작으면, 아이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답이 나온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지금 그림을 적어 있는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0보다 큰 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0보다 작은 건 요거 있잖아, 요거. 걔는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면, 지금 얘기했잖아. 요 전체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는, 이렇게. 뭐야? 이거 y 거라 했죠, y. 그치? 네. 이거 y. 그럼 x축 대칭한 거지. x축으로 대칭이 더하면 돼. 그래서 요런 모양이 된다. 0보다 작은 쪽.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꺾여서 제껴진 형태 이렇게.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x축 밑에 있는 그래프를 꺾어 올려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변 전체 이렇게 절대값 붙어 있는 그래프를 반드시 빠르게 그려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식이랑 이 식이 의미하는 것도 다 찾아야 돼. 됐어? 그래서 그림을 좀 다르게 해볼게. 똑같은 건데 그림을 살짝 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여기가 이제 2고 3이야. 그치? x축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절대값이 붙은 경우는 0보다 큰 쪽 위쪽에 있는 건 그대로 두고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건 이렇게 뒤집어 버린다. 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요 식이 그럼 뭐냐 이거지. 왜냐면 교점이나 뭘 구해야 돼. 그러면 이 식은 y는 하고 여기 마이너스 붙인 식이야. 이렇게 이 그래프는 원래 이 그래프 이렇게 이 그래프 일부지. 이렇게 뒤집어지네. 최고차이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고, 그치? 이렇게 생기는데 그 그래프의 일부 요 부분만을 표현한 거야. 2와 3 사이에서. 됐나? 네. 그 다음에 2보다 작거나 3보다 큰 쪽에서는 그냥 원래 식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원래 식. 이 식을 그대로 쓰면 되지. 이 식. 그래서 왜냐면 교점 뭐 이렇게 하면 연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 함수랑 그 다음에 뭐 y는 뭐 2x 플러스 얼마 뭐 이런 게 있다. 그럼 얘랑 연립해야 돼. 이렇게 맞나? 그럼 요 교점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이 친구랑 얘랑 연립해야 돼. 다른 함수니까. 알겠지? 단지 그림을 빨리 그리는 것 뿐이야. 알겠어? 이런 게 달라. 대칭한 거, x축에 대해서 대칭한 그래프야. 네. 자, 이거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가 뭐냐 그러면 이제 극한할 때 이제 이게 나오지. y는 x분의 1의 그래프는 아까 어떻게 돼? 유리함수에서 이게 0보다 크니까 네. 1, 3, 4 보면 이렇게 점근선이 x축, y축인 이런 포물선, 아니 쌍곡선의 그래프가 된다 그랬어. 이렇게. 네. 됐지?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할 텐데, 그러면 이런 친구도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럼 얘는 뭐냐 그러면 x제곱분의 1이야. 이건 따로 배운 건 아니야. 근데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고 마이너스 1을 넣고 넣어봐. 제곱하니까 뭐야? 다 양수. 그래, 플러스잖아. 네. 그러니까 x값이 음수인 값을 다 집어넣어도 다 양수가 나오는 거야. 근데 어차피 이게 커지면 모분의 1, 모분의 1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네. 알겠지? 이 친구의 그래프는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이런 그래프라고. 네. 그럼 이제 원리를 알면 되겠지. 또는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 마이너스는 얘 거래니까 얘 거. 얘한테 넘긴 거야. 그럼 y에 마이너스를 붙였어? x축 대칭이네.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이놈은 이렇게. 됐어? 네. 대칭이동, 평행이동 이런 걸 적절히 해석할 때마다 자꾸 연습해야 돼. 선생님 뭔가 그려지면 저건 이거 이동한 건가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 여기 있는 그래프는 다 되네. 그치? 네. 거기 등장한 거만 해볼게. x분의 2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얘가 이제 y는 x분의 2 그러면 x분의 2의 그래프라. 그치?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가는 거야. 네. 이거 그리기 힘들거든. 정근선의 개념을 갖고 오는 거지. y축으로 3만큼 가면 정근선도 3만큼 내려온다. 그치? 원래 이게 x분의 2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3만큼 내려오니까 정근선에 이렇게 교대서 그리면 되겠지. 대한데? 네. 그릴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친구야 뭐 이런 거 어렵지 않지. 왜냐면 얘는 이렇게 되겠지. 돼? 네. 그럼 얘는 이제 어떤 그래프야? y는 루트 2x. 어쨌든 이건 뭐 2를 곱하면 좀 높이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루트 x의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x 대신 뭘 대입했어? x 마이너스 2분의 1. 아, 네. 맞죠? 네.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묶어야 돼. 그 대신 x 대신 뭐가 들어오는지 알지? 이 상태로 그냥 바로 보는 게 아니고 x의 개수를 묶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생각을 배우라고. 네. 그러면 2분의 1만큼 왔어. 그럼 2분의 1 뭐 이쯤이라고 하면 뭐 이것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네. 그리고 이제 그래 이제 해석을 하잖아 이게. 이제 그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면 되는데 좀 그래프를 그려서 아니면 그래프를 조금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프 공부를 좀 하는 거고.